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에 나서고 홍준표 전 시장도 힘을 보태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깜짝 지원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또 뒤늦게 연대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이라는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영화의 주제는 부정선거와 관련됩니다. 국민의힘은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어보지만 대선을 13일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런 행보를 했어야 했냐는 불만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호 선거운동원이라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요,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유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좀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 유세복이라고 하죠. 그 옆에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는 유니폼을 입고 유세를 했습니다. 이게 뭐 홍보 효과를 주고자 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후보는 이름이 박혀 있는 유세복을 입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입지 않았다. 이거를 두고요, 정광재 대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 정치권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다양한 해석들을 붙이기 때문에 이 해석 하나하나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한데 제 동행했던 그 측근에게 한번 확인한 것은 실제로 이 준비된 유니폼은 우리가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이름이 적히지 않은 그것들이 당협에 내려졌고 그것을 입은 것뿐인데 너무 이런 과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뭐 김문수 후보라는 이름을 꼭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받은 것에 뭐 이렇게 이름을 찍은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뭐 너무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과한 해석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 뉴스지 저기에 이름이 적혀 있느냐 적혀 있지 않느냐는 부수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까지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마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파란색 넥타이를 낸 프로필 사진 그것도 여러 해석을 나왔잖아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세에 이제 첫 유세를 하고 오늘도 유세를 합니다. 그러면 유세에 나선 이유나 의미는 뭡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위험한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 본인은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라는 것을 모르는 유권자분들도 계실까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그 당원으로서 항상 강조했던 선당후사의 자세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주변에 또 뭐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SNS 메시지의 파괴력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과 함께 왜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세를 시작했다는 점에 좀 방점을 찍어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로 분류가 되죠. 이 이름이 없는 옷을 착용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꾸준히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도 거기에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명분을 지키면서도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 그것을 아마 그런 형태로 한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이면서도 박 의원님 네. 정치적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나를 더 추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굳이 조금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중심의 선거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는 원심력이 생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대우가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다양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큰 원심력인 거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선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갖춰지지 않아서 어쨌든 그거를 전제 조건처럼 제시하면서 유보해 놨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계엄 내란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전체가 어떤 그 뼈저린 그런 성찰이나 이런 걸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게다가 윤 전 대통령과도 단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예. 읍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전히 그 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기준에 맞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선거운동에 나서되 그게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거나 예. 혹은 선대위하고 협의하에 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어쨌든 본인 중심의 일정을 수행하면서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당이나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그에 대해서 또 비판도 있을 겁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누가 중심인 선거운동인 거냐 저게 예. 결국에는 본인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미리 전당대회 사전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혹은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예. 진용이나 이런 게 흔쾌하지 않은데 이제 그런 걸 다 뒷전으로 하고 대승적으로 나서기도 좀 마땅치 않은 예.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평가는 전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저 모습으로도 확인되는 바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4분 5열 상황이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게 외연 확장 차원의 빅텐트는 고사하고 예. 당내 통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저희가 뒤에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한 거 살펴볼 텐데 그때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유세 때 사진을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름이 없는 일단 유세복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은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혼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유튜브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면서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뒤에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리로 나온 것이고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제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 후보님이 안 가시는 곳에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럼 정관재 대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와는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네. 선거 유세 도와야 되긴 하기 때문에 좀 독자적인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그 생각의 차이는 세계에서 상당 예. 부분 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완전히 일치된 수준은 아니죠.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예. 이걸 얘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함으로써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명분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또 수구 세력과의 거리두기 이 부분은 이제 과거의 자유통일당 시절부터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예.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도 잘못된 일이라고 했지만 본인은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강한 반대 메시지를 냈었던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선대위에 참여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지금 당원이고 한때 당대표를 했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과 함께 그 부분을 막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저는 박원석 의원님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선거 기간에는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죠. 그렇죠. 원심력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원심력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던 어떤 팬심 예.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 원심력조차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구심력으로 모으려는 노력을 남은 기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식으로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게 되는 해석은 여기 보시면요. 마지막 겁니다. 왜 이렇게 독자 유세에 나섰을까? 차기 당권을 노린 움직임, 이른바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잠깐 박 의원께서 짚어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대선 이후의 과정까지도 보고 지금 한 전 대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 전 대표가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첫 번째 냈던 메시지가 당원에 가입해달라 예. 이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비전으로 대선 이후에 이 당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대선을 손 놓고 있으면 예.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반대의 그 비판들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전 대표도 본인이 참여할 최소한의 명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그 명분이 아직 흔쾌하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적 정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독자성 또 고유한 어떤 그 색깔 예. 이걸 유지하면서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김문수 후보하고의 그 시너지를 고려해서 김문수 후보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표의 확장을 위한 이제 그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동선이 조금 달랐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어제 광안리 오늘 이제 뭐 서문시장 대구인 것 같아요 오늘. 예, 뭐 예. 김문수 후보도 한 번씩 거쳤던 데고 부산이나 예. 대구는 또 이게 전통적인 그 지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선거운동만이 아닌 예. 이제 선거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행로를 염두에 둔 이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 김문수 후보의 확장을 위해서 험지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면 아마 호남부터 갔을 거예요. 물론 이제 호남도 계획은 있을 텐데 예. 이제 이 동선 자체가 그냥 순수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전통적 지지 기반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예. 또 본인의 이제 팬덤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대목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예.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전통 지지층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의 후유증으로 완전히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실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TK 이 지지율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득표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우리 당 지지자들을 결집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결집이 인식을 우선이다. 갖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정당의 그 유세 코스를 보면 결국에는 영남 지역에서 일어난 바람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 강원, 서울로 오는 수도권으로 오는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뭐 유세 현장을 짠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런 해석들은 가능하겠지만 한동훈 예. 전 대표는 그런 정도까지 의식하고 하는 행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죠. 홍준표 전 시장인데 특사단까지 국민의힘에서 파견을 했죠. 그런데 홍 전 시장도 지지는 하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는 하지만 선대위 합류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시장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으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의 현재 상황을 더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다그치지 않고 좀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구두로 지지하는 거 이끌어내고 민주당에 뭐 그것도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선대위는 합류하지 않았다. 이것도 한 전 대표하고 비슷한 이유일까요? 홍 시장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홍준표 시장은 이미 이제 탈당까지 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예.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어떤 부채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하와이까지 쫓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예. 거기에는 선을 걷지만 구두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도 전언이에요. 홍준표 전 시장이 예. 직접 한 바가 아닌데다가 오늘 또 저 메시지는 어쨌든 대선 이전에 돌아와서 선대위에 결합하는 일 같은 건 없다. 확고하게 선을 건 거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써 홍준표 시장이 뭐 선대위 참여하느냐 마느냐라는 갑론을박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선거 때까지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계시면 모르겠는데 예. 어떤 메시지를 또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 홍준표 시장도 지금 주요 정치적 기반이 이제 TK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TK에서 지금 심상치 않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나 예.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 같은 게 예전에 보수 정당의 후보들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근데 TK 그런 그 상황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이번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어떤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전히 홍준표 시장을 조금 약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뭐 저 정도까지 얘기하셨으면은 더 이상 어떤 정치적 해석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비판 뭐 이걸 이제 홍준표 시장이 또 추가하는 그런 메시지는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또 모르죠. 여러 차례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특사단까지 국민의힘에서 꾸려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성과는 있었다고 지금 당내에서 평가합니까? 네, 그럼요. 소기의 성과는 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의 성과는 조기 귀국하셔서 선대위에 합류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세 현장에 다니는 거 이게 최선의 성과였겠죠. 예. 그러나 그 어떤 성과냐면 이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과의 연대설이 막 모락모락 피어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초대 총리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설까지 나왔었고, 근데 그것은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이기는 하지만 이 특사단으로 간 분들이 유력 정치인들인데 없는 말 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과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으니 보수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저는 특사단이 하와이까지 갔었던 정치적인 성과물은 충분히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홍지원 전 대구시장이 예. 혹시 당권에 도전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도 있는데 그 홍 전 시장이 한 얘기 중에 재밌는 게요. 첫 번째 사기를 당하면 피해자 짓고 두 번째 사기를 당하면 바보고 세 번째 사기를 당하면 공범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렇다면 다시 우리 당으로 와서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것은 본인이 했던 얘기와도 좀 결이 다를 것 같아서 저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도만 본인이 직접 올리고 있는데 귀국한 이후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정계를 완전히 떠날 거라고 보세요? 현실 정치에 다시 개입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표면상으로는 정계 은퇴를 한 건데 지금 보수 진영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선거 이후에.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의 역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정계 은퇴하고 탈당까지 한 마당에 그 얘기를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어떤 명분이나 계기가 주어져야 사실은 정계 복귀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어떤 명분이나 계기일까? 이거는 지금 뭐 추측하기가 좀 어렵고 일각에서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일종의 이제 통합정부의 초대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있었고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뭐 예. 다 부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근데 이제 완전히 닫혔을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민주당과 연대설이요. 그것도 일말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부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내란 척결 이걸 이번 선거의 최대 명분이자 프레임으로 걸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예. 그게 국민의힘 경선 기간 내내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모셔와서 무슨
이 국민통합정부의 총리 이게 과연 민주당이 내걸었던 선거의 명분과 맞느냐. 예. 내부의 반대도 굉장히 극심할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들어섰을 때 초기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러나 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적 역할이 여기서 끝이냐. 예. 그에 대해서는 다른 역할이 있을 거다. 이런 그 예상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예. 본인도 지금 어쨌든 정계 은퇴하고 탈당하고 가셨으면 사실은 그냥 자연인으로서 자기 생활에 집중하시면 될 텐데 예. 끊임없이 정치적 그 메시지를 내면서 존재감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박 의원께서 보죠. 현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전화해가지고 이준석 후보 통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단일화라는 큰 이슈를 전화로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거든요. 아이, 그거 어렵죠. 예. 어렵고 이준석 후보가 그런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전화 안 통한다 그래서 단일화에 응할 것도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고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여야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데다가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시계랄까요? 너무 달라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번 대선밖에 안 남은 거고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한 20년에 이 정치 시계를 가지고서 설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무슨 공학적인 단일화 이런 걸로 이렇게 봉합된다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어쨌든 그게 절실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내걸었던 시대 교체라는 혹은 세대 교체라는 그런 가치나 명분이나 혹은 본인의 이제 정치적 미래 이런 걸 오히려 갉아먹는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쉽사리 거기에 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